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시간의 가장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빛이 수십억 년을 여행해 우리에게 도착하는 그곳으로. 거기서 우리는 은하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천천히 사라지는 모습을 관찰할 것입니다. 이것은 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우주가 스스로를 기록하는 방식에 대한 조용한 관찰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언젠가 어떻게 끝날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2026년 8월 말 하와이의 한 산악 천문대에서 저구의 선 카메라들이 하룻밤 내내 하늘의 좁은 영역을 기록합니다. 육안으로는 그 영역이 거의 비어 보입니다. 희미한 정형 별들 사이에 어두운 사각형입니다. 그러나 내부 모니터에서는 긴 노출 시간이 수십 개 그리고 수백 개의 작은 얼룩과 홀을 드러냅니다. 먼 은하들입니다. 일부는 너무 멀리 있어서 그들의 빛이 우주가 젊었을 때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광원들의 일부에서 채취한 스펙트럼, 많은 그란트리 사이 것들이 더 이른 시대에 속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은하들이 여전히 더 차갑고 단순한 물질로부터 조립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천문학자들에게 이 깊은 관측은 은하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진화하고 결국 사라지는지를 추적하려는 수많은 조용한 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이미지들에서 우주는 더 이상 고정된 빛의 배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우주 시간에 걸쳐 쓰여진 그리고 점진적인 쇠퇴의 층층이 쌓인 기록으로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에는 은하가 전혀 없습니다. 시각화는 어둡고 거의 균일한 장을 보여줍니다. 별들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수소와 헬륨의 얇고 뜨거운 플라즈마로 채워져 있습니다. 배경 해설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측정에 따르면 이 초기 우주가 냉각되고 팽창하여 원자가 형성될 수 있고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때까지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화면은 더 부드럽고 어두운 장면으로 사라집니다. 빛의 점들은 없고 더 긴 파장으로 늘어난 복사를 나타내는 조용하고 희미한 빛만 있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우주의 암흑기로 묘사되는 시기입니다. 첫 번째 별들이 조립되기 전의 시간입니다. 이 어두운 배경 위에 희미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관측된 온도 변동에 대해 보정된 시뮬레이션은 창백하고 떠다니는 안개처럼 약간 더 밀도가 높은 영역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력이 이러한 밀도 변화를 천천히 증폭시켜 가스를 섬유 모양의 흐름과 작은 매듭으로 끌어당깁니다. 해설은 마이크로파와 대규모 구조 조사의 현장 데이터가 이 물질의 거미줄 같은 분포의 존재를 뒷받침한다고 관찰합니다. 수소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 비계를 따라 추적되어 미래의 은하들이 성장할 첫 번째 포텐셜 우물을 형성합니다. 점차적으로 첫 번째 빛들이 켜집니다. 한 시퀀스에서 카메라는 이 네트워크 내에 밀도가 높은 매듭에 접근합니다. 가스가 안쪽으로 떨어지고 압축되고 가열됩니다. 결국 작은 무리에 거대하고 수명이 짧은 별들이 점화됩니다. 장면은 양식화되고 절제된 채로 유지됩니다. 극적인 플레어는 없고 어둠 속에 박힌 고립된 영역들의 점진적인 밝아짐만 있습니다. 관찰자들은
이 첫 번째 별들을 직접 기록하지 못했다고 해설은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모델과 나중 은하들 및 화학적 풍부도가 나타나는 방식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각 클러스터 주변의 부드러운 빛 속에서 첫 번째 무거운 원소들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 가장 초기의 클러스터들은 아직 은하를 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고 불규칙한 조각들로 나타납니다. 느슨하게 묶여있고 필라멘트를 따라 흩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스의 반복된 유입과 이웃 덩어리들 사이의 합병으로 일부 구조들이 더 거대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두 개의 작은 집합체가 함께 떠다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별들은 대부분 방해받지 않고 지나가지만 가스구름은 충돌하고 느려집니다. 높은 적색편이 은하들의 깊은 조사에서 얻은 현장 데이터는 해설자가 설명하듯이 이 초기 조립 단계와 일치하는 많은 컴팩트하고 불규칙한 시스템을 드러냅니다. 그 당시 우주는 거대한 나선 은하들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많은 작고 난류가 있는 조각들로 채워졌습니다. 장면이 진행됨에 따라 카메라가 뒤로 물러납니다. 필라멘트를 따라 여러 조각들이 물질 밀도가 가장 높은 교차점을 향해 수렴합니다. 이 노드들은 점차 암흑 물질과 가스의 더 거대한 후광을 호스팅합니다. 그 안에서 별 형성은 짧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됩니다. 높은 별 형성률을 가진 멀고 적색편이 된 은하들의 관측이 그러한 단계의 현재 증거로 인용됩니다. 시각화는 이러한 성장하는 시스템들을 바이스고 이미 하고 해상도가 없는 얼룩으로 보여줍니다. 실제 망원경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구조들이 더 친숙해집니다. 영화는 형성 중인 원반 은하의 중거리 뷰로 전환됩니다. 붕괴하는 가스와 이전 합병에서 나온 가군 동량은 물질이 회전하는 평면에 정착하도록 이끕니다. 나선 패턴은 날카롭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대신 더 높은 별 형성 영역이 밀도, 파동을 추적함에 따라 천천히 나타납니다. 근처 나선 은하들의 조사와 상세한 회전, 곡선, 측정은 그러한 원반들이 암흑물질에 확장된 후광에 의해 지지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해설은 침착하게 현대 하늘 조사에서 볼 수 있는 각각의 깨끗한 나선이 유입, 소산, 그리고 재조직의 긴 역사를 나타낸다고 언급합니다. 또 다른 비네트에서 시청자들은 은하그룹이 형성되는 것을 봅니다. 넓은 샷은 공유된 중력, 우물 내에서 궤도를 도는 여러 젊은 은하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경로는 어두운 지도에 희미한 선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정됩니다. 위성 은하들은 길쭉한 궤도를 따라 이동합니다. 일부는 그룹의 확산 매체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가스를 잃고 별 형성이 점차 억제됩니다. 근처 클러스터에서 관찰된 소멸된 위성의 예는 이 장면에 현대적 대응물을 제공합니다. 한때 주로 고립된 시스템의 장이었던 은하 환경은 이제 서로 다른 별 형성 역사를 가진 중심 및 위성 구성원에 층층이 쌓인 구조로 나타납니다. 속도는 단일 성숙한 은하 주변에서 느려집니다. 그 원본은 잘 정의된 나선팔, 중앙벌지, 그리고 오래된 별과 암흑물질의 주변 후광을 보여줍니다. 현대 우주의 전파 관측에서 얻은 중성수소 지도가
반투명 오버레이로 나타나 가스가 별 원반을 넘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팔 내에서 더 밀도가 높은 가스 주머니는 새로운 별 클러스터를 발생시키며 그들의 자외선 빛이 최근 형성을 표시합니다. 해설자는 근처 은하들의 현장 연구가 이러한 과정의 직접적인 측정을 제공하여 가스 밀도, 회전, 그리고 진행 중인 별 형성을 연결한다고 언급합니다. 시간은 부드럽게 압축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없이 별 형성 영역은 거대한 별들이 연료를 소진하고 그들의 삶을 끝내면서 사라지고 주변 가스를 더 무거운 원소로 풍부하게 만듭니다. 연속적인 별 세대들이 점점 더 금속이 풍부한 물질로부터 형성됩니다. 다른 은하 구성 요소의 별 개체군에 대한 분광 조사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향입니다. 이미지는 별, 원반의 색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밝은 파란 별이 적어지고 평균 별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노란색과 빨간색이 더 많아집니다. 긴 간격에 걸쳐 은하의 별 형성률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우주 거미줄을 가로질러 합병이 계속됩니다. 한 시퀀스에서 더 작은 은하가 주 원반에 접근하고 그 궤도가 많은 통과에 걸쳐 붕괴됩니다. 관찰자들은 현재 우주에서 그러한 상호작용을 문서화했으며 조석골이 교란된 형태 그리고 가스 분포의 비대칭을 주목했습니다. 시각화는 점진적인 변형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깥쪽 별들이 확장된 흐름으로 끌려가고 가스 구름이 압축되고 방향이 바뀌며 중앙 영역이 별 형성의 일시적인 증가를 경험합니다. 해설은 이러한 사건들이 은하 규모에서는 역동적이지만 수억 년에 걸쳐 펼쳐진다고 강조합니다. 일부 합병은 더 평등합니다. 나중 장면은 유사하게 거대한 두 은하가 그룹 환경 내에서 접근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들의 후광이 겹치고 원반이 서로 관통합니다. 상호작용 시스템의 관측에 의해 제약된 모델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된 뷰는 그들의 원래 나선 구조가 점차 붕괴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여러 번의 통과와 최종 합체 후에는 더 구형인 잔해가 남아있으며 그 별들은 얇은 원반이 아니라 넓게 둥근 프로필로 분포됩니다. 현재 타원, 은하드, 광, 프로필과 운동학 연구는 이 경로를 뒷받침하며 관찰된 유형을 가능한 형성 역사와 연결합니다. 각각의 주요 상호작용과 함께 은하의 내부 균형이 변합니다. 물질이 안쪽으로 구동됩니다. 일부는 중앙 초대 질량 블랙홀로 부착되는 반면 다른 가스는 가열되어 주변 후광으로 방출됩니다. 거대한 은하와 그룹 주변의 뜨거운 가스에 대한 X선 관측은 이 가열된 구성 요소의 존재를 뒷받침합니다. 유입되는 차가운 가스가 감소하는 곳에서는 별 형성률이 때로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밀집된 환경에서 관찰된 적색에 정지된 은하 개체군은 그러한 진화 경로의 최종 상태를 보여줍니다. 점차적으로 많은 은하의 평균 밝기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길고 느린 몽타주에서 영화는 다른 나이와 유형의 은하 이미지 사이를 크로스페이드합니다. 분광 조사는 우주 시간에 걸쳐 우주의 전체 별 형성률이 수십억 년 전 정점 이후 감소했음을 보여줍니다.
해설은 접근 가능한 가스가 별로 변환되거나 쉬운 냉각을 넘어 가열됨에 따라 더 적은 새 별들이 태어난다고 언급합니다. 기존 별들은 노화하고 은하의 빛은 더 긴 파장으로 이동하며 더 오래되고 차가운 개체군에 의해 지배됩니다. 다큐멘터리는 오프닝 장면의 깊은 필드 관측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하늘 패치가 이제 그 안의 은하들에 대한 추정 거리와 나이로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일부는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주가 수십억 년 미만이었을 때 형성되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은하, 생명의 다른 단계를 나타냅니다. 빠른 성장, 안정적인 원반 진화, 반복된 합병, 그리고 최종 정지입니다. 해설자는 이 단일하고 좁은 뷰가 한 프레임에 많은 단계의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고 관찰합니다. 각각의 빛이 도착하는데 다른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영화는 더 앞을 내다봅니다. 현재 우주론적 모델의 외압에 의해 안내되는 양식화된 시퀀스는 대부분의 은하가 별 형성가스를 소진한 우주를 보여줍니다. 가장 밝은 파란 별들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별들은 주로 질량이 낮고 수명이 긴 별들이며 꾸준하지만 희미하게 빛납니다. 이러한 시간 규모에서 전체 은하들은 천천히 가시적인 기록에서 사라지고 별자네와 암흑물질의 확장된 후광을 남깁니다. 해설은 그러한 투영이 관측 지평선을 훨씬 넘어 확장되지만 측정된 별 수명과 감소하는 가스 공급으로부터 직접 따른다고 강조합니다. 에피소드는 조용한 관측실로의 복귀로 끝납니다. 같은 모니터가 업데이트된 깊은 필드 이미지를 표시하며 각 픽셀은 우주 역사의 큰 부분을 횡단한 빛을 포함합니다. 현장 데이터는 거의 특징이 없는 매체에서 형성된 은하들이 수십억 년을 단순한 가스를 더 복잡한 구조로 변화하는 데 보낸 다음 점차 어두워졌음을 나타냅니다. 단일 행성의 관찰자들에게 그 먼 형상들은 우주의 타임라인을 읽는 방법이 됩니다. 구조의 첫 번째 조립에서 그들의 최종 쇠퇴까지 이러한 형성과 끝의 느린 리듬에서 은하들은 우주 자체가 변화를 인내심 있게 기록하며 각 시스템이 그 과정을 살아가도록 허용하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기억을 희미한 빛으로 보존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멀리 봅니다. 하와이 천문대의 모니터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각 노출은 이전 것보다 더 깊습니다. 기술자들은 조용히 데이터를 기록하고 각 이미지를 보정하여 센서에 미세한 결함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은 수십 년 동안 다듬어졌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카메라가 유리, 판을 대체했을 때부터입니다. 지금은 단일 밤의 관측이 한 세기 전에 주요 천문대가 1년에 수집했던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기본 질문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 빛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얼마나 오래 여행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주의 역사에서 어떤 순간을 나타냅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밤하늘은 고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별들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회전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규모에서는 모든 것이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가장 가까운 별조차도
은하를 통해 궤도를 그리며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은하들 자체는 중력에 묶인 그룹과 클러스터 내에서 떠다니고 때로는 충돌하고 합병합니다. 우주의 전체 구조, 은하와 암흑, 물질의 거미줄은 팽창하며 각 부분을 다른 모든 부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 움직임은 느리고 측정하기 어렵지만 실제입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에 걸쳐 그것은 우주의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은하들은 작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그들을 작은 빛의 매듭으로 보여줍니다. 각각은 몇백만 개의 별만 포함했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약 2억 년 된 시기에 형성되었습니다. 빅뱅 이후 짧은 시간이지만 천문학적 과정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 초기 시스템의 별들은 거의 전적으로 수소와 헬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빅뱅이 생성한 유일한 원소들입니다. 더 무거운 원소인 탄소, 산소, 철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별의 내부에서만 만들어지고 별이 죽을 때만 우주로 방출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별들은 화학적으로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의 모든 복잡성을 위한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초기 은하들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원래 형태로는 아닙니다. 그들은 빠르게 다른 은하들과 충돌했습니다. 우주 거미줄의 밀도가 높은 영역에서 수십 또는 수백 개의 작은 은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의 중력이 그들을 하나로 끌어당겼습니다. 각 합병은 별 형성의 폭발을 촉발했습니다. 충돌하는 가스 구름이 압축되어 새로운 별들이 점화되었습니다. 몇 천만 년 동안 이러한 합병하는 시스템은 매우 밝게 빛났습니다. 그런 다음 가스가 소진되면서 그들은 다시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각 사이클은 더 큰 은하를 남겼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과정은 현재 우리가 보는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관찰자들은 이러한 초기 단계의 은하들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멀고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그들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깊은 하늘 조사는 매우 높은 적색 편의에서 작고 밝은 은하들을 감지합니다. 우주가 첫 번째 10억 년 동안이었을 때의 시대입니다. 이 관측된 은하들은 아마도 더 작은 시스템의 합병에서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별 형성률은 매우 높습니다. 현대 은하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들의 스펙트럼은 젊은 거대한 별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크기는 컴팩트합니다. 아직 현재의 은하들을 특징 짓는 확장된 구조를 발달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측들로부터 천문학자들은 그림을 구성했습니다. 초기 우주는 작은 별 형성 은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은하들은 암흑 물질 필라멘트를 따라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합병하여 더 큰 시스템을 형성했습니다. 각 세대의 은하들은 이전 것보다 더 거대하고 복잡했습니다. 이 계층적 성장은 현재 우주론 모델의 핵심 예측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측된 은하 개체군과 잘 일치합니다. 가장 먼 은하들은 작고 불규칙합니다. 더 가까운 것들은 크고 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것들은 수십억 년의 진화의 산물입니다. 우리 자신의 은하인 은하수는
이 과정의 예입니다. 그것은 약 130억 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빅뱅 후 약 7억 년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수십 개의 작은 은하들의 합병이었습니다. 각각은 몇백만 개의 별을 기여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합병은 중앙 벌지와 얇은 원반을 구축했습니다. 원반은 가군 동량을 가진 가스의 침전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중력이 가스를 안쪽으로 끌어당겼을 때 가스는 붕괴하여 평평한 회전하는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이 원반 내에서 새로운 별들이 계속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선 패턴으로 조직되어 현재 우리가 보는 은하수의 특징적인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은하수의 별들은 다른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30억 년이 넘습니다. 그들은 은하의 초기 시대에 형성되었고 원시 가스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원소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수소와 헬륨입니다. 그들은 주로 벌지와 후광에서 발견됩니다. 더 젊은 별들은 더 무거운 원소가 풍부합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의 별들에 의해 농축된 가스로부터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원반에서 발견됩니다. 가장 젊은 별들은 수백만 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선팔의 밀도가 높은 영역에서 여전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별 개체군의 혼합은 은하수가 단일 사건에서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대신 그것은 수십억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은하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더 작은 은하들을 흡수합니다. 현재 그것은 여러 개의 외소 은하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별들은 우리 은하의 외곽 영역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느립니다. 각 외소 은하는 완전히 흡수되는데 수억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누적 효과는 상당합니다. 은하수 질량의 상당 부분이 그러한 합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더 큰 사건이 올 것입니다. 약 40억 년 후 은하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큰 이웃입니다. 두 은하는 합병하여 단일 타원 은하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수십억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두 은하의 중력이 이미 그들을 함께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은하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다양한 형태를 취합니다. 일부는 직접 충돌입니다. 두 은하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들의 별들은 드물게 충돌합니다. 별들 사이의 공간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스 구름은 충돌하고 가열됩니다. 이것은 별 형성에 강렬한 폭발합니다. 몇천만 년 동안 합병하는 시스템은 스타버스트, 은하로 알려진 것이 됩니다. 그것은 정상, 은하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별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가스가 빠르게 소진되고 별 형성이 중단됩니다. 결과는 별들이 무작위 궤도를 가진 타원, 은하입니다. 다른 상호작용은 더 부드럽습니다. 더 작은 은하가 더 큰 은하 근처를 지나갑니다. 중력 조성력이 더 작은 은하를 변형시킵니다. 별들은 조석고리로 알려진 긴 흐름으로 끌려갑니다. 이 고리는 수십만 광년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은하 상호작용의 가장 눈에 보이는 특징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작은 은하는 그 별들의 대부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 별들은 더 큰 은하의 후광에 흡수됩니다. 이 과정은 조석 파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외소 은하들에게 흔한 운명입니다. 일부 상호작용은 은하의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 진화를 변화시킵니다. 은하가 클러스터를 통과할 때 그것은 뜨겁고 확산된 가스 매체를 만납니다. 이 매체는 은하의 가스를 벗겨냅니다. 고속으로 움직이는 은하가 클러스터 가스와 충돌할 때 압력이 은하의 가스를 밀어냅니다. 이 과정은 램 압력 벗겨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은하의 별 형성을 빠르게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가스가 없으면 새로운 별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은하는 적색이 되고 정지합니다. 그 별 개체군은 노화하고 더 이상 교체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은하 클러스터에서 관찰된 은하 유형의 분포를 설명합니다. 클러스터의 중심은 주로 적색 타원 은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의 합병을 겪었고 그들의 가스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활발하게 별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클러스터의 외관은 더 많은 나선 은하를 포함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스를 가지고 있고 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여기서도 많은 나선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별 형성률은 고립된 나선들보다 낮습니다. 그들은 점차 그들의 가스를 잃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적색이 되고 별 형성을 중단할 것입니다. 클러스터 환경은 은하 진화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모든 은하가 밀집된 환경에 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더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은하 그룹에 살거나 더 느슨한 구조에 살거나 완전히 혼자입니다. 이 은하들은 다르게 진화합니다. 그들은 덜 빈번한 합병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스를 더 오래 유지합니다. 그들은 더 오랜 기간 동안 별을 계속 형성합니다. 그들의 형태는 더 규칙적입니다. 그들은 잘 정의된 나선 패턴을 가진 경향이 있습니다. 은하수는 그러한 은하의 예입니다. 그것은 작은 그룹에 살고 있지만 밀집된 클러스터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활발하게 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나선 구조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고립된 은하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스를 별로 천천히 변환합니다. 각 별 세대는 더 무거운 원소로 가스를 농축합니다. 수십억 년 후 가스는 금속이 풍부해집니다. 그것으로부터 형성된 별들은 다른 속성을 가집니다. 그들은 더 낮은 질량을 가진 경향이 있습니다. 거대한 별들은 금속이 풍부한 환경에서 형성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 개체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은 질량의 별들을 향해 이동합니다. 이것은 은하의 색을 변화시킵니다. 거대한 파란 별들이 적어지고 낮은 질량의 빨간 별들이 더 많아집니다. 은하는 적색이 됩니다. 결국 가스는 소진됩니다. 별 형성은 중단됩니다. 은하는 수동적이 됩니다. 그 별 개체군은 천천히 노화합니다. 가장 거대한 별들은 빠르게 죽습니다.
수백만 년 내에, 중간 질량 별들은 수십억 년을 삽니다. 가장 낮은 질량 별들은 수조 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우주의 현재 나이보다 훨씬 더 깁니다. 따라서 은하가 별 형성을 중단한 후에도 그것은 오랫동안 계속 빛납니다. 그러나 그 빛은 점차 희미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별들이 죽고 더 적은 별들이 남습니다. 이 과정은 우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은하들은 먼 은하들보다 평균적으로 빨갛습니다. 먼 은하들은 우주가 더 젊었을 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파란 별들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별 형성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은하들은 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가스를 소진했고 더 적은 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주의 별 형성률은 그 정점 이후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약 100억 년 전이었습니다. 빅뱅 후 약 40억 년입니다. 그 이후로 별 형성률은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현재 그것은 정점의 약 10분의 1입니다. 이 감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스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가스는 더 퍼져 있습니다. 은하로 떨어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또한 가스의 많은 부분이 이미 별로 변환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종종 가열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가스는 냉각되어 별을 형성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환경적입니다. 더 많은 은하들이 그룹과 클러스터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들의 가스를 잃고 별 형성을 중단합니다. 따라서 환경적 효과와 가스 소진의 조합이 우주의 별 형성률 감소를 주도합니다. 그러나 별 형성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은하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은하수는 그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매년 약 1.2개의 태양 질량의 새로운 별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과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상당합니다. 수억 년 동안 이것은 수억 개의 새로운 별을 만들 것입니다. 다른 나선 은하들도 유사한 속도로 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불규칙 은하들은 훨씬 더 높은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주는 여전히 별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단지 과거보다 더 느린 속도로입니다. 별 형성이 계속되는 한 은하들은 진화할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별을 추가하고 그들의 화학적 조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형태를 약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는 느립니다. 현대 은하들은 수십억 년 전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별 형성률이 낮고 별 개체군이 더 나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본 구조는 유사하게 유지됩니다. 나선은 여전히 나선입니다. 타원은 여전히 타원입니다. 불규칙들은 여전히 불규칙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면 더 극적인 변화가 올 것입니다. 가스 공급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별 형성은 결국 중단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은하들은 수동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별 개체군은 노화할 것입니다. 가장 거대한 별들은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중간 질량 별들이 천천히 죽을 것입니다. 결국 낮은 질량의 별들만 남을 것입니다. 적색
외성들과 더 오래된 별들입니다. 이 별들은 매우 희미하게 빛날 것입니다. 은하들은 현재보다 훨씬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오래 걸립니다. 수조 년입니다. 우주의 현재, 나이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별들은 유한한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교체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별을 형성할 가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하들은 천천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의 별들과 암흑 물질이 여전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시광선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둡고 저구에선 물체가 될 것입니다. 우주는 어둡고 차가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매우 멀리 있습니다. 현재 우주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젊습니다. 약 138억 년입니다. 별 형성이 의미 있게 계속되는 시대는 수백억 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하 진화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중간장에 있습니다. 초기의 빠른 형성과 성장 이후이지만 최종 쇠퇴 이전입니다. 이것은 은하들을 연구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활동적이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그들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은하들을 연구합니다. 그들은 망원경으로 그들의 빛을 관찰합니다. 그들은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그들의 화학적 조성과 운동을 결정합니다. 그들은 다른 파장에서 그들을 관찰합니다.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전파, X선입니다. 각 파장은 다른 정보를 드러냅니다. 가시광선은 별들을 보여줍니다. 자외선은 젊은 별들을 보여줍니다. 적외선은 먼지와 차가운 가스를 보여줍니다. 전파는 중성 수소와 분자, 가스를 보여줍니다. X선은 뜨거운 가스와 활성, 블랙홀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측들로부터 천문학자들은 은하의 상세한 모델을 구축합니다. 그들은 별 형성률, 별 개체군, 가스 함량, 화학적 조성, 그리고 역학을 결정합니다. 그들은 은하들을 다른 시대에 비교하여 그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봅니다. 그들은 은하들을 다른 환경에서 비교하여 그들의 주변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봅니다. 그들은 은하들을 시뮬레이션과 비교하여 이론적 모델을 테스트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은하 진화의 포괄적인 그림을 구축합니다. 시뮬레이션은 특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천문학자들이 수십억 년의 진화를 시간 경과처럼 보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들은 은하가 다른 조건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상호작용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관측만으로는 보기 어려운 과정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암흑 물질의 역할입니다. 암흑 물질은 직접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중력 효과는 은하의 형성과 진화에 중요합니다. 시뮬레이션은 암흑 물질이 어떻게 은하를 형성하고 그들의 속성을 결정하는지 보여줍니다. 현대의 시뮬레이션은 매우 정교합니다. 그들은 중력, 유체역학, 별 형성, 피드백, 그리고 화학적 진화를 포함합니다. 그들은 전체 우주 거미줄의 큰 볼륨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는 그들은 개별 은혜에 확대하여
그 내부 구조를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관측과 점점 더 잘 일치합니다. 이것은 기본 물리학이 잘 이해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일부 과정은 작은 규모에서 발생하며 시뮬레이션에서 직접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별 형성과 초신성 피드백의 세부 사항입니다. 이것들은 시뮬레이션에서 근사되어야 합니다. 다른 근사는 다른 결과를 줍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이 강력하지만 그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관측과 시뮬레이션의 조합은 은하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수십 년 전 많은 기본 질문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은하들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그들은 왜 다른 유형을 가집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적어도 광범위한 개요에서는 은하들은 암흑물질 후광에서 가스의 중력 붕괴로부터 형성됩니다. 그들의 유형은 그들의 형성, 역사와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들은 별 형성, 합병, 그리고 환경적 과정을 통해 진화합니다. 이 그림은 광범위한 관측 데이터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많은 세부 사항들이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의 은하들의 정확한 본질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거대했습니까? 그들은 언제 형성되었습니까? 그들의 별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질문들은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최초의 은하들은 너무 멀고 희미합니다. 심지어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도 그들은 거의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이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적외선에서 전례 없는 민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첫 번째 10억 년에서 은하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초기 결과들은 흥미진진합니다. 그들은 매우 초기 시대에 놀랍게 거대한 은하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표준 모델의 도전을 제기합니다. 아마도 은하들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형성되었습니다. 또는 아마도 시뮬레이션이 일부 과정을 놓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열린 질문은 초대 질량 블랙홀의 역할입니다. 거의 모든 거대한 은하가 그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들은 은하 형성과 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블랙홀로 떨어질 때 그것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는 주변 가스를 가열하고 심지어 은하에서 그것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 형성을 억제합니다. 이 과정은 AGN 피드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 가장 거대한 은하들이 별 형성을 중단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세부 사항들은 불확실합니다. 에너지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스에 전달됩니다. 가스는 얼마나 멀리 밀려납니다. 그것은 결국 돌아옵니다. 이 질문들은 활발한 연구 영역입니다. 은하 환경의 역할도 복잡합니다. 은하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별 형성을 중단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메커니즘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램, 압력 벗겨내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조석 상호작용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뜨거운 클러스터 매체가 은하로 떨어지는 차가운 가스를 차단합니까? 아마도
모든 과정의 조합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 중요성은 은하의 질량과 클러스터의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류하는 것은 관측과 시뮬레이션 모두에서 계속되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은하 형태의 기원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일부 은하는 나선이고 다른 은하는 타원입니까? 표준 그림은 나선이 조용한 강착으로 형성되는 반면 타원은 주요 합병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이야기입니까? 일부 타원은 합병을 거치지 않고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매우 거대한 후광에서 형성되었을 수 있으며 회전 디스크를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나선은 합병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충돌이 조용하고 가스가 충분하면 디스크가 재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선과 타원 사이의 경계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덜 명확할 수 있습니다. 은하들 내의 별, 개체군도 복잡합니다. 별들은 단일 그룹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나이, 질량, 그리고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은 별 형성의 역사를 반영합니다. 초기 별들은 원시 가스로부터 형성되었습니다. 나중 별들은 농축된 가스로부터 형성되었습니다. 별 개체군의 세부적인 연구는 은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가스를 축적하고 별로 변환했는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적 은하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재구성하기 위해 현재 별들을 사용합니다. 은하수에서 이 접근법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100만 개 이상의 별들의 스펙트럼을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각 별의 나이, 화학적 조성, 그리고 운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은하수가 어떻게 조립되었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여러 단계로 성장했습니다. 초기 단계는 빠른 별 형성이었습니다. 나중 단계는 느린 강착이었습니다. 일부 별 그룹은 합병된 위성 은하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화학적 서명과 운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부 사항들은 은하수의 형성 역사를 재구성합니다. 다른 은하들에서 이 접근법은 더 어렵습니다. 개별 별들은 가장 가까운 은하들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더 먼 은하들의 경우 천문학자들은 통합된 빛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평균 별 개체군 속성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유용합니다. 그것은 평균 나이, 화학적 조성, 그리고 별 형성, 역사를 드러냅니다. 많은 은하들을 비교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일반적인 경향과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은하 조사는 이 작업에 중요합니다. 그들은 수천 또는 수백만 개의 은하를 관찰합니다. 그들은 각각의 위치, 밝기, 색, 그리고 스펙트럼을 측정합니다. 이 데이터는 은하 개체군의 통계적 연구를 허용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은하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조사는 Sloan Digital Sky Survey, 2-degree Field Galaxy Redshift Survey, 그리고 많은
다른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 조사들은 수백만 개의 은하들을 카탈로그화했습니다. 그들은 은하 진화의 가장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합니다. 깊은 조사는 다른 접근법을 취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작은 영역, 매우 긴 노출로 관찰합니다. 이것은 가장 희미하고 먼 은하들을 감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은하들은 우주의 초기 시대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하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초기에 진화했는지 보여줍니다. 유명한 깊은 조사는 허블 딥필드와 그 후속들을 포함합니다. 이 이미지들은 작은 하늘 영역에서 수천 개의 은하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어떻게 보셨는지를 다른 시대에 보여줍니다. 그들은 은하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깊은 필드 이미지는 훨씬 더 먼 은하들을 보여줍니다. 일부는 우주가 3억 년밖에 안 되었을 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은하들에 매우 가깝습니다. 이 관측들은 은하 형성의 가장 초기 단계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이론적 모델을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우주의 첫 번째 10억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또한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관측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일관된 그림으로 통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물리적 모델과 시뮬레이션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들은 천문학자들이 가설을 테스트하고 예측을 만드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들은 관측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과정을 탐구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현대 은하 형성 이론은 우주론적 모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빅뱅으로 시작합니다. 우주는 뜨겁고 밀도가 높고 균일합니다. 그것은 팽창하고 생각됩니다. 작은 밀도, 변동이 증폭됩니다. 암흑 물질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것은 중력 우물을 형성합니다. 정상 물질이 이 우물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가열되고 충격을 받습니다. 결국 그것은 냉각되고 별로 응축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은하들을 형성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은하들은 성장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물질을 강착하고 더 작은 은하들과 합병합니다. 그들은 나선, 타원, 그리고 불규칙으로 진화합니다. 이 그림은 많은 관측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대규모 구조의 분포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다른 적색 편의에서 은하 개체군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다른 환경에서 은하 속성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별 형성률의 우주적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화학적 농축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모든 이 관측들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하 형성과 진화의 표준 모델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긴장이 있습니다. 일부 관측들은 예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 웹의 초기 은하들입니다. 그들은 예상보다 더 거대하고 더 밝습니다. 이것은 놀라움입니다. 그것은 모델이 일부 과정을 놓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초기 별 형성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초기 블랙홀 성장이 더 빠랐습니다. 아마도 암흑 물질 속성이 약간 다릅니다. 이 가능성들은 탐구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긴장은 위성 은하들의 수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은하수와 같은 은하가 수백 개의 위성들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수십 개만 관찰됩니다. 이것은 누락된 위성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해결책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마도 작은 위성들은 너무 희미하여 감지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우주 재이온화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아마도 암흑 물질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정답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긴장은 은하들의 중심, 밀도입니다. 관측은 은하 중심이 시뮬레이션이 예측하는 것보다 덜 밀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코어 코스프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여러 해결책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마도 별 형성 피드백이 중심 밀도를 감소시킵니다. 아마도 관측이 어렵고 밀도가 과소평가됩니다. 아마도 암흑 물질이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것들은 활발한 연구 영역입니다. 이러한 긴장들에도 불구하고 표준 모델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광범위한 관측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일관된 그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측들이 더 나은 제약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시뮬레이션들이 더 많은 물리학을 포함합니다. 새로운 이론적 아이디어들이 테스트됩니다. 천천히 그림이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은하 진화를 연구하는 것은 단지 학문적 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근본적입니다. 은하들은 별, 행성, 그리고 생명을 위한 집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주가 어떻게 생명에 적합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조건이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원소의 생산을 고려하십시오. 이 원소들은 행성과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빅뱅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별에서 만들어지고 초신성에서 우주로 방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은하 진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기 은하들은 무거운 원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풍부해졌습니다. 이 농축이 없으면 암석 행성이 형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발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별 형성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초기 우주는 너무 뜨거웠고 밀도가 높았습니다. 조건은 생명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됨에 따라 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은하들이 형성되었고 별들이 점화되었으며 행성들이 나타났습니다. 특정 시대에 조건이 생명에 가장 적합했습니다. 너무 일찍도 아니고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 시대에 있습니다. 또는 적어도 그것 근처에 있습니다. 은하 환경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밀집된 클러스터는 가혹할 수 있습니다. 충돌과 상호작용이 빈번합니다. 별 형성이 종종 억제됩니다. 반면 고립된 은하들은 더
평온합니다. 그들은 더 오랜 기간 동안 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발달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은하수는 작은 그룹에 있습니다. 밀집된 클러스터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은하 내에서 위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은하 중심은 활동적입니다. 별 밀도가 높고 초신성이 빈번하여 블랙홀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생명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외곽 지역은 더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거운 원소가 적을 수 있습니다. 중간 지역이 최적일 아수어 이스유든 반시다. 은하수에서 태양계는 중간 거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행운의 위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추측적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발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예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은하 진화를 연구하는 것은 가능성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우주의 다른 장소와 시간에서 조건이 어땠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생명이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연결은 우주의 거주 가능성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별 형성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중단될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한 기회의 창이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좋은 시간입니다. 많은 별들이 형성되고 있고 많은 행성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조건이 종종 적합합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기회가 줄어들 것입니다. 더 적은 별들이 형성되고 더 적은 행성들이 나타나며 조건이 덜 적합할 것입니다. 우주는 생명에 덜 적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심오한 통찰입니다. 우주는 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는 생명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우주의 역사에서 특별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별 형성이 여전히 활발한 시간입니다. 은하들이 여전히 진화하는 시간입니다. 우주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간입니다. 먼 미래의 우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에 훨씬 덜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매우 멀리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은하 진화의 흥미로운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하들이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별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하들이 상호작용하고 합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 주변에서 진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들을 연구하고 이해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디에 맞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은하 진화의 연구는 또한 실용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주도합니다. 망원경, 감지기,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방법입니다. 이 기술들은 천문학을 넘어 응용됩니다. 그들은 의학, 통신, 그리고 많은 다른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CCD 카메라를 고려하십시오. 그들은 천문 관측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스마트폰, 의료 영상, 그리고 무수한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은하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은하 진화의 연구는 또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과학에 대해 가르칩니다. 과학적 방법, 비판적 사고, 그리고 증거의 가치에 대해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위치를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오래되고 진화하는 우주의 작은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겸손하고 고양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줍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은하 진화의 연구는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새로운 망원경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큰 거울, 더 나은 감지기, 그리고 더 진보된 기술을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더 먼 은하들을 관찰하고 더 희미한 물체들을 감지하며 더 상세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입니다. 그들은 은하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극도로 큰 망원경은 다음 세대의 지상 기반 관측소입니다. 그것은 30, 40m 거울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망원경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은 전례 없는 해상도와 민감도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먼 은하들의 개별 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초기 별 개체군을 상세히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은하들이 어떻게 조립되고 초기에 진화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우주에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미 놀라운 결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옴에 따라 우리의 이해는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주망원경 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 더 큰 능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의 첫 번째 은하들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은하들에서 행성들을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징후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뮬레이션도 계속 개선될 것입니다. 컴퓨터가 더 강력해짐에 따라 시뮬레이션은 더 현실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물리학을 포함하고 더 작은 규모를 해결하며 더 큰 볼륨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관측과 더 잘 일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예측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들은 미래의 관측에 의해 테스트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방법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이 점점 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도구들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으며 예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자들이 복잡한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은하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서 극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은하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역할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분류할 것입니다. 우리는 별, 개체군의 세부 사항을 밝힐 것입니다. 우리는 은하 진화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항상 더 많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과학은 그런 식입니다. 각 답변은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각 발견은 새로운 신비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좌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항상
더 배울 것이 있고, 더 탐구할 것이 있고, 더 발견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는 무한히 풍부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끝없는 모험입니다. 은하 진화의 이야기는 탄생, 성장, 그리고 쇠퇴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간단한 물질이 어떻게 복잡한 구조로 변환되는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중력, 가스, 역학, 그리고 별 형성의 상호작용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수십억 년에 걸쳐 펼쳐지고 수백만 광년에 걸쳐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와 밀접하게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은하의 산물입니다. 우리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별에서 단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산소, 우리의 뼈의 칼슘, 우리의 혈액의 철은 모두 먼 초신성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별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행성은 이전 별 세대의 잔해로부터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십억 년의 우주 진화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줍니다. 우리는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래의 참여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배우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것은 우주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은하 진화의 연구는 또한 철학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우주는 왜 존재합니까? 왜 그것은 우리가 관찰하는 속성을 가집니다. 왜 물리법칙은 그러왔으면 는 생명에 적합합니까? 이 질문들은 과학의 범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주 연구에 의해 알려줍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배울수록 이 질문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우주가 생명을 위해 세밀하게 조정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물리상수가 약간만 달랐다면 별들이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은하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며 생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왜 우주가 그렇게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운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들은 심오한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쉬운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편향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우주에서만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생명에 적합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여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주가 생명에 적합한 보이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깊은 질문을 완전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여러 우주가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각각 다른 속성을 가진 우리의 우주는 우연히 생명에 적합한 우주입니다. 다른 우주들에는 다른 법칙, 다른 상수, 그리고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중우주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은 추측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이론적 틀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매혹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매우 추측적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의 경계를 밀어붙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더 깊이 생각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주 연구를 풍요롭게 합니다. 은하진화의 연구는 또한 심미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하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들의 나선팔, 밝은 핵, 그리고 복잡한 구조는 시각적으로 놀랍습니다. 은하 이미지는 과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주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경이와 감사의 감각을 줍니다. 이 아름다움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 법칙의 결과입니다. 중력, 가군동량, 그리고 가스 역학이 결합하여 이러한 우아한 구조를 만듭니다. 나선팔은 밀도, 파동의 결과입니다. 밝은 핵은 중앙, 별 농도의 결과입니다. 복잡한 구조는 수십억 년의 진화의 결과입니다. 아름다움은 물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미적으로 호소합니다. 은하 진화의 연구는 또한 문화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하들은 오랫동안 인간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예술, 문학, 그리고 음악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무한, 신비, 그리고 미지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위치와 목적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화적 유산의 일부입니다. 다른 문화는 은하들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일부는 그들을 하늘의 강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죽은 자의 영혼으로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신들의 집으로 보았습니다. 이 해석들은 각 문화의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방식을 보여줍니다. 현대 과학은 다른 그림을 제공합니다. 은하들은 별, 가스, 그리고 암흑 물질의 집합입니다. 그들은 중력에 의해 결합됩니다. 그들은 물리 법칙에 따라 진화합니다. 이 그림은 더 적게 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적게 놀랍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고 오래되고 복잡한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줍니다. 은하 진화의 연구는 또한 협력적 노력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포함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일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합니다. 은하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협력은 현대 과학의 특징입니다. 문제가 너무 복잡하여 어떤 사람이나 그룹도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전문성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데이터, 아이디어, 그리고 자원의 공유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은하 진화의 연구는 이 협력적 접근법의 모델입니다. 이 협력은 또한 세대를 거칩니다. 오늘날의 천문학자들은 이전 세대가 세운 토대 위에 구축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데이터, 그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그들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토대를 놓습니다. 과학은 누적적 노력입니다. 각 세대에는 전체 지식에 추가합니다. 은하 진화의 연구는 또한 교육적 노력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단지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가르칩니다. 그들은 학생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들은 대중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은
그들의 발견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우주에 대한 열정을 고취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 교육적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과학 지식이 세대를 통해 전달되도록 보장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과학자들을 영감을 줍니다. 그것은 대중을 우주와 연결합니다. 그것은 과학을 모두를 위한 것으로 만듭니다. 엘리트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하 진화의 연구는 또한 기술적 노력입니다. 그것은 진보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망원경, 감지기, 컴퓨터, 그리고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기술들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각 새로운 세대는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술 개발은 또한 더 넓은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을 위해 개발된 기술은 종종 다른 분야에 적용됩니다. 의학, 통신, 컴퓨팅, 그리고 많은 다른 분야입니다. 은하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우리의 기술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우리는 사회 전체에 혜택을 주는 도구를 만듭니다. 은하 진화의 연구는 또한 경제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망원경, 컴퓨터, 그리고 이노는 이런시얼, 비서난, 자르니니스 밈시얼, 이 엑스문, 링크달, 기관, 그리고 민간 기부자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투자입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익을 제공합니다. 지식, 기술, 그리고 영감의 수익입니다. 이 투자는 또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천문학자, 엔지니어, 컴퓨터 과학자,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그것은 경제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것은 혁신을 장려합니다. 그것은 사회에 기여합니다. 은하를 연구하는 것은 단지 학문적 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경제적 활동입니다. 은하 진화의 연구는 또한 정치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 고려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산, 우선순위, 국제관계, 그리고 정책 결정입니다. 과학은 정치적 진공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넓은 사회적 맥락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또한 정치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보편적 추구입니다. 진리, 지식, 그리고 이해의 추구입니다. 국경, 이데올로기, 그리고 정치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은하 진화의 연구는 모든 국가의 과학자들을 모읍니다. 그들은 공통 목표를 공유합니다. 그들은 같은 언어를 말합니다. 과학의 언어입니다. 은하 진화의 연구는 인간 노력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들에 답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우주에서 어디에 맞습니까? 우주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은 고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것들에 답할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기심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탐구하고 발견하고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인간 특성입니다.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세계와 우주를 탐구하고 싶어 합니다. 은하 진화의 연구는 이 호기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귀한 추구입니다. 밤이 더 깊어짐에 따라 하와이 천문대는 계속 관찰합니다. 망원경은
같은 안에난 짠 패치를 가리킵니다. 카메라는 계속 기록합니다. 데이터가 축적됩니다. 천천히 픽셀별로 우주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먼 은하들의 이미지입니다. 수십억 년 전에 빛을 방출한 은하들입니다. 우주가 더 젊고 더 작고 더 뜨거웠을 때입니다. 이 이미지들에서 천문학자들은 단순히 빛의 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를 봅니다. 각 은하는 이야기입니다. 탄생, 성장, 그리고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각 은하는 우주 진화의 단계를 나타냅니다. 함께 그들은 타임라인을 형성합니다. 가장 초기의 형성에서 현재까지입니다. 이 타임라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틈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각 새로운 관측이 그것을 채웁니다. 각 새로운 발견이 그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천천히 은하 진화의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의 이야기입니다. 균일한 가스에서 복잡한 구조로입니다. 그것은 중력, 시간, 그리고 물리 법칙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수십억 년에 걸쳐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은하들은 우리에게 우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진화하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전체 이야기의 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문하고 관찰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하 진화를 연구하는 것을 그렇게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먼 물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겸손과 함께 옵니다. 우주는 거대합니다. 그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작고 젊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독특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질문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이 통찰은 칼 세이건에 의해 유명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아는 우주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심오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연구할 때 우리는 그것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 책임과 함께 옵니다. 우리는 지식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성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우주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은하 진화의 연구는 이 더 큰 노력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우주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위치를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밤이 끝나감에 따라 하와이 천문대는 그 관측을 완료합니다. 망원경은 다음 대상으로 이동합니다. 데이터는 저장되고 아카이브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우주는 계속됩니다. 은하들은 계속 진화합니다. 별들은 계속 형성됩니다. 행성들은 계속 궤도를 돕니다. 우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다른 관측소에서 다른 천문학자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른 망원경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다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목표를 공유합니다. 은하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더 관찰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진행 중입니다. 각 세대는 이전 것 위에 구축됩니다. 각 발견은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여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것을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하 진화의 연구는 이 지속적인 여행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고대 천문학자들로부터 현대 천체 물리학자들까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망원경,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함께입니다. 미래는 흥미진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은하들을 관찰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은하들에서 행성들을 연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징후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밝힐 것입니다.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배워도 우주는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경이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그렇게 보람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하 진화의 이야기는 시작, 중간, 그리고 끝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끝날 수 있는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사항들은 여전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습니다.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관찰합니다. 우리는 측정합니다. 우리는 이론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테스트합니다. 우리는 개선합니다. 천천히 그림이 나타납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명확해집니다. 은하 진화의 연구는 이 과정의 완벽한 예입니다. 수십 년 전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는 더 많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습니다. 여행이 목적지만큼 중요합니다. 이 형성과 끝에 느린 리듬에서 은하들은 우주 자체가 변화를 인내심 있게 기록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각 시스템이 그 과정을 살아가도록 허용하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기억을 희미한 빛으로 보존합니다. 그리고 그 빛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의 이야기입니다. 잘 자요. 부드럽게 꿈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